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의 통장이나 재산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끼치실 거예요. 가족을 믿고 맡겼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사라진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미영입니다. 올해 40세이고 요양보호사로도 일하고 있어요. 15년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죠. 좋은 가족들도 많이 만났고 가끔은 마음 아픈 상황도 봤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만난 사건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화가 치밀어요. 새로 맡게 된 어르신이 바로 장욱자 할머니셨어요. 76세이신데 전직 교사셨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아들 도윤 씨 집에서 지내고 계셨죠. 처음 만났을 때 옥자 할머니는 아직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일상 대화는 전혀 문제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분답게 말씀도 차근차근 잘하시고 예의도 바르셨어요. 그런데 뭔가 불안해하시는 모습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마치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며느리 지혜 씨의 태도였어요. 37세인 지혜 씨는 간호조무사였는데 정말 효부 중에 효부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옥자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약을 정성스럽게 챙겨드리고 할머니가 어디 가실 때마다 꼭 따라다니면서 보살펴드렸어요. 화장실 갈 때도 산책할 때도 심지어 베란다에서 빨래 넣을 때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셨죠. 정말 한시도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주변 이웃들도 지혜 씨를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옥자 할머니를 친어머니보다도 더 잘 모신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며느리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혜 씨가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보이는 미묘한 표정, 변화, 할머니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태도 차이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앞에서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할머니가 등을 돌리시면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혜 씨가 할머니 통장과 카드를 모두 관리하겠다고 나선 때였어요. 할머니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자신이 다 관리해드리겠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지혜 씨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간절하면서도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옥자 할머니도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평생 자신의 돈은 자신이 관리해오셨던 분이라 당연히 거부감이 있으셨죠. 그런데 지혜 씨는 참 교묘했어요. 가족인데 자신을 못 믿느냐며 서운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심지어는 할머니가 치매라서 위험하다는 말까지 했죠. 결국 옥자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져서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기고 말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지혜 씨가 정말 좋은 며느리 같긴 한데 뭔가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괜히 예민해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의 직감이 정확했던 거죠. 통장을 넘긴 그 다음 날부터 지혜 씨의 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옥자 할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할머니 용돈도 찾아드리고 공과금도 내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지혜 씨가 은행에서 나올 때의 표정이었어요. 들어갈 때는 조금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는데 나올 때는 묘하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 큰일을 해낸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멍하니 따라다니기만 하셨죠. 할머니가 뭘 하고 왔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더 이상해진 건 지혜 씨가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할머니와 단둘이 있으려고 하면 꼭 끼어들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은행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재빨리 화제를 돌리곤 했죠. 마치 할머니가 뭔가 말하는 걸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옥자 할머니가 저에게 털어놓으신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지혜 씨가 외출한 사이에 할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돈 사용 내역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씩 쓴 기록이 있는데
자신은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명품관에서 320만 원, 호텔 스파에서 88만 원 같은 큰돈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할머니가 깐 거라고 생각했어요. 치매 초기라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신은 절대 그런 곳에 가지 않았다고, 명품 가방 같은 건 살 일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 갑자기 그런 곳에서 쇼핑을 하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지혜 씨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지혜 씨가 새로 산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 예전보다 훨씬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지어 손목에 찬 시계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고급스러운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지혜 씨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최근에 쇼핑을 많이 했다면서 자랑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것도 할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에 몰래 전화하면서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가방 샀다는 이야기, 스파 다녀왔다는 이야기들이 들렸는데 그게 바로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과 일치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며칠 뒤에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지혜 씨가 할머니 없이 혼자 은행에 가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할머니는 집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지혜 씨가 할머니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급하게 뒤따라가서 은행 앞에서 기다렸는데 지혜 씨가 나올 때 손에 든 건 현금 뭉치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두툼한 현금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할머니한테 은행에 다녀왔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다고 거짓말까지 했죠. 그날 저녁에 옥자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계좌에서 자꾸 큰돈이 빠져나간다고 하시면서 지혜 씨에게 물어봐도 자신이 쓴 거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큰돈을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15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만 할머니를 지켜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지혜 씨의 행동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머니 집에 있는 컴퓨터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지혜 씨가 외출한 사이에 할머니와 함께 인터넷 뱅킹 내역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3개월 동안의 출금 내역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거든요. 총 3,2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거의 매주 2, 3회씩 꾸준히 말이에요. 한 번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뽑아간 기록들이 즐비했죠. 옥자 할머니도 그 화면을 보시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자신이 그런 큰돈을 인출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의 결제, 고급 호텔 스파,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대량 구매 기록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포인트 적립 내역을 보니까 지혜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할머니 카드로 결제했는데 포인트는 지혜 씨가 가져간 거죠. 제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돈을 이렇게 훔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지혜 씨가 이 모든 걸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지혜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은행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할머니가 요즘 통장 관리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혜 씨의 반응이 정말 수상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면서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혜 씨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친구가 선물해 준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그 가방이 바로 할머니 통장에서 나간 320만 원으로 산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지혜 씨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고 오는지 꼼꼼히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지난 영수증들을 뒤져봤어요. 놀랍게도 지혜 씨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들이 집 곳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혜 씨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본 메시지였어요.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인데
최근에 쇼핑을 많이 해서 기분이 좋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시어머니 돈으로 샀다는 걸 은근히 자랑하는 투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더 조사해보니 지혜 씨가 할머니를 데리고 은행에 갈 때마다 할머니는 거의 대기실에 앉아 계시고 지혜 씨 혼자 창구에 가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은행 직원들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돈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며칠 뒤에 발견했어요. 지혜 씨가 실수로 떨어뜨린 쇼핑백에서 명품 지갑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그 영수증의 결제 일시와 할머니 통장 출금 내역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도윤 씨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어요. 도윤 씨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수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이런 일로 가족들 사이에 끼어든 적은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정의를 위해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도윤 씨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어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아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시어머니 돈을 훔쳤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도윤 씨는 42세 택배 기사였는데 평소에 집안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지냈죠. 아내 지혜 씨가 어머니를 잘 돌봐주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도윤 씨가 일찍 퇴근한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의 통장에서 이상한 출금이 계속되고 있다고, 혹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처음에 도윤 씨는 별것 아닌 일이라는 듯이 반응했어요. 아내가 어머니 용돈이나 생활비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자 도윤 씨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3개월에 3,2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듣고는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던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쓸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 씨는 직접 은행에 가서 어머니 통장 내역을 출력해 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내역서를 보는 도윤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마치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명품 브랜드에서의 결제, 고급 호텔 스파 이용료,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대량 구매 등 어머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출들이 줄줄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인트 적립은 모두 지혜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윤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믿고 있던 아내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돈을 가로채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때 도윤 씨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지혜 씨가 혼자 은행에 간 날짜와 출금 내역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시간에 수백만 원씩 인출된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도윤 씨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평소에 효부로 소문났던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다음 날부터 도윤 씨는 지혜 씨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지혜 씨가 어머니 몰래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는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도윤 씨는 몰래 뒤따라가서 지혜 씨가 큰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지혜 씨가 어머니한테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고 거짓말하는 모습까지 봤죠. 그때 도윤 씨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의심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 놀라운 건 지혜 씨가 새로 산 명품 핸드백, 지갑, 시계, 옷가지 등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비싼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혜 씨는 모두 친구가 선물해 준 거라거나 세일할 때 싸게 산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도윤 씨는 그제서야 지혜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효부를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있었던 거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 며느리의 사치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도윤 씨는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전 재산이 다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면서 말이에요. 이제 지혜 씨와 정면 대결을 할 시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어요. 도윤 씨는 며칠 동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한 후 지혜 씨와 마주할 계획을 세웠어요.
저도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기로 했죠. 그날 저녁 도윤 씨는 지혜 씨에게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통장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 말이에요. 지혜 씨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반응했지만 도윤 씨가 은행 내역서를 꺼내는 순간 얼굴빛이 확 변하더라고요. 도윤 씨가 3개월간 3,200만 원이 빠져나간 내역을 보여주자 지혜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태세를 바꿔서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기억을 못하실 뿐이고 모든 지출은 어머니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도윤 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혜 씨가 어머니 몰래 혼자 은행에 간 날짜와 출금 내역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집에서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수백만 원씩 인출한 기록들 말이에요. 지혜 씨는 그제서야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계속했죠. 어머니를 대신해서 은행 업무를 처리한 것뿐이라고, 모든 돈은 어머니 용도로 쓴 거라고 주장했어요. 정말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도윤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어요. 바로 지혜 씨가 산 명품 가방 영수증이었거든요. 할머니 카드로 결제했지만 포인트는 지혜 씨 이름으로 적립된 기록까지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였죠. 지혜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 가방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선물로 사주신 거라고,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좋은 걸 사주고 싶어 하셨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그때 옥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그런 비싼 가방을 사준 기억이 전혀 없다고, 애초에 그런 돈 쓸 생각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확신에 찬 말씀 앞에서 지혜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도윤 씨는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도 보여줬어요. 호텔 스파 이용 내역, 온라인 쇼핑 기록, 명품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들 말이에요. 모든 게 할머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출들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할머니는 그런 곳에 가신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지혜 씨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도윤 씨가 지혜 씨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최근에 쇼핑한 것들을 자랑하는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을 샀다는 걸 은근히 드러내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혜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혼란스러워 하신다고, 자신은 가족을 위해 한 일이라고 변명했어요. 도윤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이런 식으로 훔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치매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어머니를 속인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따져 물었죠. 지혜 씨는 마침내 울면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힘들었다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런 변명으로는 3,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훔친 것을 정당화할 수 없었죠. 옥자 할머니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신을 그렇게 잘 돌봐주던 며느리가 뒤에서는 자신의 돈을 훔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할머니의 배신감과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온 집안이 뒤숭숭했어요. 15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장면은 처음 봤어요.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도윤 씨는 지혜 씨와 말도 섞지 않았고, 옥자 할머니는 충격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진짜 폭풍은 며칠 후에 시작되었어요. 옥자 할머니가 지혜 씨의 배신을 완전히 이해하신 순간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평생 교사로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온화하고 품위 있던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죠.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정말 분개하셨어요. 그날 아침 지혜 씨가 평소처럼 할머니께 아침 약을 가져다 드리려고 방에 들어왔을 때 일이 터졌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지혜 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신의 돈을 훔친 도둑이라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지혜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전히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그러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신이 완전히 또렷하셨어요. 지혜 씨가 자신을 속이고 돈을 훔친 모든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지혜 씨에게 그대로 부어버리신 거예요. 평생 그렇게 품위 있게 사셨던 할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만큼 분노가 컸던 거죠.
지혜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해 정말 화가 나셨거든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오신 분이 며느리에게 이런 굴욕을 당했다는 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짐작이 되었어요. 도윤 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지혜 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어요.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건 명백한 범죄였으니까요. 3,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가로챈 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지혜 씨는 경찰이 집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은행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명품 구매 영수증, 심지어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든 게 지혜 씨의 범행을 증명했어요.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지혜 씨가 할머니 몰래 은행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어요. 할머니는 집에 계시는 동안 지혜 씨 혼자 할머니 신분증을 들고 가서 큰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경찰 조사 결과 지혜 씨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돈을 훔쳐갔던 거죠.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이었어요. 지혜 씨는 결국 구속되었어요. 횡령 금액이 워낙 크고 치매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법원에서도 지혜 씨의 행동을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했어요. 옥자 할머니는 지혜 씨가 구속된 후에야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신감과 상처는 깊었어요. 자신을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뒤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거든요. 도윤 씨도 정말 힘들어했어요. 아내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약해진 어르신들이 얼마나 쉽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 깊게 어르신들을 돌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혜 씨 같은 사람들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혜 씨의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15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법정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옥자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법정에서 지혜 씨를 다시 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효부로 소문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듯 했어요. 검사가 지혜 씨의 범행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3,200만 원을 훔친 것, 할머니 몰래 명품을 사고 고급 스파를 다닌 것, 심지어 할머니가 자신이 쓴 돈이라고 거짓말한 것까지 모든 범행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혜 씨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쇼핑한 것을 자랑하고 치매라서 모르실 거라고 농담까지 했던 내용들이 법정에서 읽혀졌거든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지혜 씨의 변호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부족하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변명했죠. 하지만 판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판사는 지혜 씨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치매라는 질병을 악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시어머니를 속인 것,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것, 그리고 범행 후에도 거짓말로 일관한 것을 모두 중대한 범죄로 봤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신 내용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평생 모은 돈이 며느리의 사치 변해간 것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말씀하셨거든요. 할머니는 특히 지혜 씨가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평생 교사로 존경받으며 살아오신 분이 며느리에게 이런 굴욕을 당했다는 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눈물로 호소하셨죠. 지혜 씨는 마지막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 계속 반복했어요. 결국 지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횡령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치매 환자라는 점,
그리고 범행 후 태도까지 고려해서 실형이 선고된 거죠. 법정에서 지혜 씨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지혜 씨의 아이들이었어요. 엄마가 범죄자가 되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죄 없는 아이들까지 피해를 받게 된 거죠. 지혜 씨의 욕심 때문에 온 가족이 파탄이 난 거예요. 도윤 씨도 정말 힘들어했어요. 아내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아이들은 상처받고 어머니는 배신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옥자 할머니의 상처였어요. 할머니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믿지 못하셨어요. 가족에게도 배신당했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치매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의 배신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으신 거죠. 할머니는 결국 도윤 씨 집을 떠나 딸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혜 씨와 함께 살았던 모든 기억이 고통스럽다고 하셨어요. 돈 문제도 심각했어요. 지혜 씨가 훔친 3,200만 원 중에서 이미 사용해버린 돈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명품 가방이나 옷들을 팔아서 일부는 회수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소비되어 버린 상태였어요. 도윤 씨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평생에 걸쳐 갚아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택배기사 월급으로는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막막했죠. 지혜 씨의 범죄로 인해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지혜 씨가 감옥에 간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옥자 할머니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딸 집으로 이사를 가셨지만 저에게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때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달라져 계셨어요. 처음에는 지혜 씨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하셨던 할머니가 이제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딸이 정성껏 모셔드리고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쉽게 믿지는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통장 관리를 법원에서 지정한 보호관리인이 하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안심하고 계셨어요. 도윤 씨도 많이 변했어요. 평소에 집안일에 무관심했던 그가 이제는 어머니를 정말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거든요. 매주 어머니를 뵈러 가고 용돈도 정기적으로 드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도윤 씨가 매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돕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계기로 다른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에 나선 거죠. 도윤 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기나 횡령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저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일하는 방식을 많이 바꿨어요. 이제는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어르신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특히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쓰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서 어르신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번 일로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르신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 씨의 아이들 이야기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범죄자가 되어서 학교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무 죄 없는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만든 지혜 씨의 행동이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재산 관리를 반드시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르신의 동의 없이 돈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도 너무 쉽게 가족에게 통장을 맡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해요. 법원의 보호관리인 제도나 신탁제도 같은 안전한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옥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피해를 당하신 후에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돈도 돌려받기 힘들고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지혜 씨 같은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어르신들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옥자 할머니를 지켜드린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치매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